다음은 적용 사례입니다. 2019년에 적용됐던 주요 사례 5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생명 차세대를 말씀드리면, 보험사다 보니까 보험 설계사 또는 텔레마케터들이 보험 상품에 대한 제안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실제 가입자가 내야 되는 보험료, 또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 해당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받게 되는 보장 내용, 이런 부분들을 실제 기존 운영 시스템과 새로 구축한 시스템이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업무에 적용을 했습니다. 해당 트랜잭션은 하루에 100만 건 이상, 거의 200만 건에 가까운 거래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 거래들을 실제 운영 환경에서 발생한 거래와 새로 개발 중인 시스템에서 처리된 결과를 하루 200만 건 가까이 매일 1년여 이상 검증하는 데 적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치율이 낮은 업무도 있었지만 오픈할 당시에는 100% 수준으로 일치율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일치율은 2018년도 데이터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아랫부분에 해지환급금 또 연금 예시에 해당되는 업무는 일치율이 낮았었는데요. 결함 조치 결과로 일치율이 8월 16일 이후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3일 이후에 연금 예시의 업무가 일치율이 갑자기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테스트 상에서는 화면에 어떤 오류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숫자 값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을 사람이 테스트한다 그러면 결함이 있는지 모르고 지나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일치율을 대사를 하기 때문에 숫자가 1원이라도 달라지게 되면 불일치한 케이스로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케이스는 다른 결함을 조치하다가 연금 예시 업무에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된 케이스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즉각적으로 확인해서 결함을 조치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다음은 엔카드 차세대 프로젝트입니다. 대외 승인 거래 업무에 적용을 했었습니다. 하루 1000만 건 정도의 승인 거래가 발생을 하는데 누적해서 약 1억 건 정도의 실거래 검증을 수행을 했고요. 실제 8차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100%에 가까운 성공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추석에 오픈했던 프로젝트인데 실제 퍼펙트위는 6월에 최초 적용돼서 검증을 했습니다. 최초에는 전체 성공률이 93% 정도로 측정이 되었는데요. 93%는 하루 1000만 건 거래 발생을 기준으로 하면 70만 건의 오류가 발생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 영업점 시험 단계였기 때문에 통합 테스트와 시스템 시험이 완료된 상태였는데 퍼펙트윈을 통해서 실거래 검증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예외적인 포맷, 그리고 실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들을 적용하다 보니 기능적인 결함, 성능적인 결함이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결함들을 조치하고 나서 한 달 만에 100%에 가까운 성공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K생명 SM 프로젝트입니다. K생명 SM은 K생명 차세대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고객이 정식 솔루션 도입을 통해서 적용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실제 SM 단계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프로젝트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던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체크리스트를
추가로 적용을 했는데요. 퍼펙트인은 에지이즈 시스템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래를 투비 시스템에 재현을 해서 상호 비교 검증하는 게 주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이 사용하는 엑셀 형태의 체크리스트가 에지이즈 시스템화해서 체크리스트와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99% 이상의 검증 커버리지를 확보하고 있고, 실제 사람이 수행해야 되는 검증 시간도 상당 부분 절감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S사 클라우드 전환 프로젝트입니다. S사에서 클라우드 전환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가장 큰 우려를 가졌던 부분은 응용 시스템에 대한 변경은 없었기 때문에 기능 전환 이후에 기능적인 오류의 발생 우려보다는 클라우드로 전환된 시스템의 응답 시간이 기존만큼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능 검증을 위해서 기존에 수행하던 방식은 전체 업무 서비스의 일부분만, 특히 보통은 5%에서 10% 이내의 업무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선정된 업무에 대해서 로드런너와 같은 자동화 시험 도구를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실제 전체 부하만큼 뻥튀기를 한 다음에 시험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정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 만일 성능 이슈가 발생하면 오픈 이후에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런데 퍼펙트인의 경우에는 기존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전체 서비스를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재현하기 때문에 기존의 응답 시간은 얼마였는데 클라우드에서는 응답 시간이 얼마인지를 즉각적으로 1:1로 비교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수행사 입장에서도 성능에 이슈가 생긴 부분들을 튜닝할 때 현재 수준의 튜닝 작업이 충분한지, 추가적인 튜닝이 필요한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서 오픈하고 나서는 예측했던 성능과 동일하게 측정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클라우드로 전환되고 나면 무조건 사양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사양을 점차 증가시켜 가면서 유의미한 수준의 최적화된 클라우드 인프라의 사양이 어느 수준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 사양을 높이게 되는 것은 성능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모두 비용이기 때문에 최적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밸류를 줄 수 있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K증권 IT 인프라 교체 사업이었습니다. 턱시도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사용하는 고객 환경이었는데 새로운 장비로 교체했고 또 DBMS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수행됐던 업무들을 사람이 아닌 자동화된 방식으로 한 44만 건 정도의 실거래 검증을 수행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실제 문제가 있었던 DBMS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았던 28개의 시퀄 오류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253개의 DB 처리 모듈을 튜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동화 도구를 적용하지 않고 사람이 일일이 테스트해야 했다고 하면 상당수의 투입 공수가 필요했을 것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2017년 이후부터의 적용 사례입니다. 최초 K고도화 프로젝트에서부터 K카드 차세대까지 작년에 실제 적용을 했었고요. 2020년도에는 지우편정보와 H은행 차세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시면 실제 사용자 채널단에 적용한 영역과 대기간 인터페이스에 적용된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용자 채널 영역과 대외기관 영역을 통합해서 특정 시스템의 전체 거래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